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 사회 수업을 맡고 있는 정한식입니다. 자, 오늘은 5학년 사회 19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조금 내용도 내용이지만 듣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거든요. 핵심적인 단어는 이겁니다.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윤봉길, 홍범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검은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수업을 들어보고 일제강점기에 검은 단어와 빨간 단어를 이용해서 일제강점기의 내용들을 스스로 얘기할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을 잘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난 시간 강의 정리를 해볼게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지만 러시아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일본이 러시아를 끌어들인 명성황후를 죽인 을미사변이 있었죠.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이면 조선과 러시아의 연결고리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무슨 고종이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러시아의 힘이 더욱 세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고종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대한제국을 새로 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재필은 미국에서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하면서 의회와 같은 만민 공동회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에 의해서 황제인 고종이 대한민국 독립협회를 미안합니다. 독립협회를 없애버리고 이제 황제국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때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을 벌여서 러시아를 쫓겨내버리죠. 그리고 더 이상은 새로운 나라가 와서 우리 일본을 막지 못하게 할 거야 하면서 고종의 외교권을 뺏어버립니다. 그럼에도 고종이 여러 가지 독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니까 고종 자체가 안 되는 거구만 하면서 고종을 폐위시켜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외교권은 일상적으로 뺏었으니 이제 군대도 뺏고 이제 재판할 수 있는 권리인 사법권도 뺏고 하나하나 뺏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병들이 의미사병 때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일산늑약 때도 일으켰고 고종의 퇴위 때도 일으켰고 이렇게 의병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일본의 조선 침탈 과정을 지휘했던 이 도히로부미가 안중근에 의해서 저격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사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을 때,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을 때는 아직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거의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려는 과정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때 일제 강점기가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되고 나서 이제부터 일제는 대한제국의 이전에 이미 외교권과 뭐 다른 권한들을 사법권도 뺏기고 군대도 뺏기고 경찰권도 뺏겨요. 다 뺏겼지만 이제 마지막 행정권까지 다 뺏기게 됩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이 이 사진이 보면 우리나라 경복궁 긍정전에 보면 일장기가 걸려 있잖아요. 이때 국권이 비탈됐을 때 찍은 사진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일장기가 이 사진이 우리 경복궁에 걸려있는 이 사진이 바로 일제의 국권 피탈에 대한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의병들은 우리가 을미사변 때도 의병이 있었고 일산늑약 때도 의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종 퇴위나 군대 해산 때도 의병이 있었잖아요. 이때 해산된 군인들이 우리 조선의 군인들이 막 의병들이 붙거든요. 근데 의병들이 더 커져요. 그 의병들이 국권이 피탈된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의병들이 또 일어나죠. 하지만 이제 의병이란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이름이 바뀌냐면 독립운동가라고 바뀌는 거죠. 이제 의병이 아니에요. 이제는 독립운동가라고. 왜냐하면 나라가 이제 뺏겼으니까 이제 독립운동 나라를 되찾자 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일본은 국권을 피탈하고 난 뒤에 바로 뭐부터 시작하냐면 국내에 있는 의병들부터 때려잡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국권 피탈 이전에도 전라도에서 이제 의병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 전라도를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해서 마을 단위로 일본군이 가가지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의병들을 박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고 피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해요. 국내 독립운동가들을. 그러면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어쩔 수 없군 일제의 통치를 받아들이자 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워낙 많이 뭐 이제 탄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외로
이제 만주로도 가고 연해주로도 가고 다른 나라로 가서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요. 정말 끈질기죠. 정말 선생님이 존경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독립운동가들, 의병들에 대한 존경심은 정말 이 수업 때에도 제가 선생님 드러내고 싶은 건데 사실 일본들도 누차 얘기하지만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이렇게 독립운동을 벌인다는 건 사실 이루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선생님이 그때가 돼서 가도 독립운동을 하겠냐라고 물으면 솔직히 예라고 서뜻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목숨은 물론 우리 가족 목숨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국외에 망명을 해서도 끝까지 벌입니다. 독립운동을. 그리고 일제는 이런 국내의 독립운동 탄압 말고도 자신들이 더욱더 이 식민지 조선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도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니 땅 내 땅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까지 니 땅, 여기도 내 땅 그런 거 있었죠. 양반들이 땅 막 차지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런데 일본은 이런 거 다 없어. 이때까지 니들이 토지 뭐 이거 내 땅, 니 땅 하는 거 이거는 옛날 얘기고 우리가 다시 조사해서 정확하게 니들 땅 개인 땅이 누구 건지 알려줄게라고 얘기해요. 정말 뻘짓 아닙니까? 이건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서로 니 땅, 니 땅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왜 하느냐? 간단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을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토지라고 생각되는 거 신고해라. 그럼 우리가 가서 정확하게 여기 네 땅이다라고 인정해 줄게.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백성들이 가서 이거 제 땅입니다라고 내밀면 일본 정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네 땅이 잘 모르겠는데 뭐 너 서류가 미흡하니 뭐 네 거가 왔는지 정확하게 증명을 해보라니 별의별 핑계를 대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기한이 지났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땅을 뺏어버린 겁니다. 즉 토지조사 사업은 백성들로부터 땅을 뺏는 사업입니다. 일본이 나라를 강탈한 이후에 백성들의 땅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땅들을 일부 자기 말 잘 듣는 일본 정부의 말을 잘 듣는 한국인들에게 땅을 주거나 그리고 이 땅을 자기네들 일본 정부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경제적인 기반인 땅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땅만 뺏어서 땅 뺏어서 일본 애들 이제 배불리려는 거구나. 그걸 또 넘어서는 하나 가지가 되어 있어요. 잘 봐요. 백성들이 농사 잘 짓고 농사로 이제 풍요롭게 이렇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일본 입장에서.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부터 공장도 짓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밑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본인들은 위에서 이제 좀 편한 일 해야 되고 밑에서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농사 잘 짓고 백성들이 농사 잘 짓고 있으면 한국인들이 농사 잘 짓고 있으면 이 공장에 일하러 오나요?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땅을 뺏어버리면 우선 일본 정부가 돈이 많아졌고 그 돈을 활용해서 일본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선에 건너와서 여러 공장을 지으라고 할 수 있고 그 공장 지으면 오갈 데 없는 살기 힘들어진 조선의 백성들을 끌고 와서 값싼 가격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일석이조죠. 땅도 뺏고 힘든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도 늘리고 정말 영악한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에 독립운동을 한번 볼게요. 어쨌든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에서 더 이상 못하고 이제 해외로 나갔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들 안창호와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창호는 사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기기 이전에도 계속 실력 양성 운동을 했어요. 실력 양성 운동을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제 근대적인 지식들을 알려주고 막 이런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대성학교라는 큰 학교도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더 이상 일제가 하도 강압적으로 하고 이제 국권까지 비달되니까 더 이상 국내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망명해서 계속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가세요. 미국까지 가서 흥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본인도 일을 하세요. 미국 가서 정말 힘든 일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에 멋있게 이렇게 사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안창호님의 존중을 위해서 안창호님이 찍으신 사진들 중에서 제일 잘 찍은 걸 올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정말 힘들게 살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돈을 모으고 또 사람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국내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이제 독립운동가들에게 보내주고 했던 사람이 이 안창호 이분이십니다. 사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 나중에 말하게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이 되시기 전까지는 큰 혼란이 있었어요. 임시정부가 그때 가장 중심이었고 실질적인 리더는 안창호 선생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금을 대시는 분이잖아요. 자금을 실제로 대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회영 선생님, 이분은요 굉장히 부자셨대요. 가문 자체가 엄청 부자셨대요. 근데 국권이 비탈하자 가사를 전부 다 처분합니다. 갑자기 다 팔다 보니까 싸게 다 팔았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다 만들어서 만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다 투입해서 신흥무관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요. 신흥무관학교는 이제 군대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그때 만주가 청나라와 중화민국, 청나라 다음에 중화민국이 들어서거든요. 중국의 역사를 볼 때. 근데 이때 이제 만주가 어느 세력이 확실하게 장악했다고 하지 못할 만큼 무정부 상태, 정부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만주로 가서 이제 신흥무관학교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군인들을 만들어내요. 이때 배출한 군인들이 일제강점기 45년 동안 투쟁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이때 다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회영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들을 다 배출한 사람이에요. 이때 그 역으로 말하면 이때 이회영 선생님이 가사를 처분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만큼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 덕에 독립운동가들이 실제로 훈련을 받고 독립운동을 시작하셨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 그러면은 모든 독립운동은 다 씨가 말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내에 아직 뜻있는 사람들, 국외로 가서 무장투쟁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독립 정신을 계속 이어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3.1 운동을 기획합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1차 세계대전 때 선전국이 누구냐면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인데 하필이면 1차 세계대전 때 선전국이 일본도 있었어요. 일본도 승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선생님 세계대전 때 일본 졌다고 들었는데요. 핵폭탄 맞아서. 그 2차 세계대전이고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승전국입니다. 승리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독립 못해요. 근데 패배한 국가들은 이제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국가들의 식민지들은 막 독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회에 독립을 해보자. 사실 어찌 보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걸 본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을 했던 나라들은 패배한 나라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나라들의 식민지가 독립을 해요. 근데 승전국들의 식민지들은 독립 못했거든요. 근데 일본도 승전국이잖아요. 그럼 독립을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그런 거 안 따지죠. 실패할 걸 알아도 한다. 그래야 우리가 노력했다는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다. 이 얼마나 역사의 진심인 나라입니까? 그죠? 목숨을 바쳐서 역사의 한 줄을 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독립했다고 스스로 선포를 해요. 3.1 운동은 그냥 독립시켜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독립했어. 우린 독립했다니까. 우린 끝났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가기만 하면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해 주세요 아닙니다. 일본이요 독립시켜 주세요. 이게 3.1 운동이 아니고 우린 독립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해요. 우리는 독립했다. 너희 나가라. 이거예요. 독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1 운동은 뭐냐면 독립했으니까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나 만세 부를게요. 그래서 만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만세가 그냥 만세가 아니라 그냥 그냥 만세 부르면서 독립시켜 주세요. 독립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독립했어. 그러니까 독립에 기쁘니까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독립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3.1 운동하면 만세 운동을 했다, 평화적으로 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독립했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독립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독립했다고 했으니까 일제는 불법으로 우리를 강탈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3.1 운동 독립을 했다고 선언하고 이때부터 만세 운동을 벌이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기쁨에 의한 만세 운동이니까 평화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굴 패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은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우리는 독립했으니까 너희는 평화적으로 나가면 돼. 우리는 이미 독립했으니까 만세를 부르는 거야 라고 해서 만세를 부르는 거여서 평화적으로 했는데 일본은 이것을 무력으로 학살을 해요. 제한리 학살이라고 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로 그 마을을 완전 불질러버려요. 사람들은 교회의 한 곳에 몰아버리고 그 교회를 불질러버려서
마을 사람들 전원 학살시켜버려요. 그러한 만행을 저립니다. 유관순님도 마찬가지죠. 유관순도 사실 만세를 부르잖아요. 천안에서. 그리고 잡히고 나서도 교도소에서도 끝까지 만세 운동을 부르다가 순국을 하세요. 자, 이렇게 독립을 했다고 선언하고 만세 운동을 평화적으로 벌였으나 일본은 이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학살하고 탄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독립했잖아요. 우린 독립했어요. 독립을 했으니까 독립했으면 뭐 해야 되죠? 정부가 있어야 되죠. 대한제국 때 나라가 뺏겼으니까. 근데 우린 다시 독립을 했으니 우리는 다시 정부를 세워야 돼요. 대한제국을 대신할 정부. 그래서 정부를 세우는데 국내에서는 정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라도 국외에서 세운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3.1운동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뭐라고 했어요? 독립을 했다고 선언하는 게 중요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이때 독립한 거예요. 우리는 독립했어요. 뭐 실질적인 독립은 아니라고 쳐도 독립 선언을 했으니 임시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 때 독립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선언을 했으니 정부를 만들었고, 하지만 임시정부였고,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이 물러간 이후에는 이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입장에서 더 정통성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때 선언되었던 독립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또 혹은 독립을 했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정부를 만든 거죠.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처음에 세웠을 때는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와서 통치를 했던 게 아니라 미국에서 있으면서 자기 독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권한만 가지고 독자 활동을 하니까 이승만을 내쫓고 새로운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지원이 좀 없는 이런 임시정부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물론 안창호님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안창호님께서 본인도 직접 일하시고 미국에서 일한 사람들 돈 걷어가지고 어쨌든 임시정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돈을 대주셨지만 사실 그걸로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임시정부라도 한 해 운영되는 기금이 돈이 얼만데요. 그래서 운영하기 정말 힘들고 곧 임시정부는 무너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운영을 했지만 점점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심을 다시 잡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김구 되시겠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동학농민운동 때 소년 장수로서 활약을 하시다가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하고 이제 독립운동을 지속하다가 결국 임시정부로 흘러가서 임시정부의 각 관료를 맡으시고 혼란상에 빠진 임시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임시정부의 권한을 장악하고 임시정부의 총통이 되신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뭘 하냐면 임시정부를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한인 애국단을 조직합니다. 이게 뭐냐? 임시정부 산하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죠. 이 한인 애국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인 애국단에는 특출한 사람 두 분이 계셨어요. 이봉창과 윤봉길이셨습니다. 이봉창님은요 어떤 활동을 했냐면 한인 애국단으로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 분이에요. 물론 성공을 못했어요.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천황에 폭탄을 던졌는데 폭탄이 명중하긴 했습니다. 명중했는데 야 일본 천황도 대단한 사람이죠. 일본 천황의 마차에 던졌고 마차가 맞아서 터져요. 터지는데 일본 천황은 삽니다. 야 정말 이때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죽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봉창께서 이렇게 큰 의거를 하셨음에도 실패를 하셨지만 어쨌든 우리 민족이 아직도 독립을 위해서 영원히 노력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되죠. 그리고 또 이봉창의 의거를 보고 크게 감명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윤봉길 의사 되시겠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일본이 또 크게 이겼거든요. 그때 정말 일본은 뭐 했다 하면 다 이기는 것 같아요.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짜증나는데 그때 일본이 중국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 땅에서 승전 축하 공연 같은 걸 해요. 이때 일본이 중국을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일본의 장군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윤봉길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윤봉길은 김구로부터 폭탄을 받아서 이 폭탄으로 홍코 공원에서 이제 축하 공연이 벌어졌거든요. 그 홍코 공원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때 수많은 일본 장군들이 죽었어요. 그때 죽은 장군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때 또 다친 일본 장군들도 많은데요. 나중에 일본이 이제 세계 2차 대전에서 지고 나서 미군에게 이제 항복을 하잖아요. 이때 일본을 대표해서 가는 일본 장군이 다리를 절어요. 다리를 절면서 가거든요. 왜 저냐면 이때 윤봉길 의사가 던졌던 이 폭탄에 의해서 부상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을 해서 우리나라도 결국엔 독립을 하게 되지만, 그 독립을 하러 간 사인을 하러 간 그 과정에서도 윤봉길 의사가 함께 있었던 거죠. 윤봉길 의사가 끼친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은 오랫동안 장애를 입었고 그때도 절고 있으니까 그 절고 있는 장면 하나가 그 항복을 하는 사인에 윤봉길 의사의 노력도 함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김구 선생이 의도치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일본은 완전 화가 났겠죠. 완전 화가 났지만 중국이 너무 놀란 거예요. 중국 자기는 일본한테 계속 밀려가지고 땅도 엄청 뺏겼는데 그 땅을 뺏은 그 장군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던 게 윤봉길 의사 한 명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을 장악하고 있던 장제스라는 사람이 중국의 몇 천만 명이 이루지 못한 일을 한국인 청년 한 명이 했다라고 하면서, 얘가 도대체 이 배우는 누구지? 김구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김구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이 집중적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 줍니다. 아까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서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이제 안창호 의원님께서 노력을 해도 개인이 해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부터 몰입해주고, 심지어 군대도 니들 만들면 내가 군대도 훈련시켜 줄게, 군대 니들 비행기도 내가 지원해 줄게, 막 이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더욱더 정부로서의 체계를 더 갖추고 활동을 가속하고 또 독립운동가들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김구는 이 독립운동가들을 한데 모아서 한국 광복군을 수립합니다. 뭐 공산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독립운동가들이라면 모두 모아서 한국 광복군을 수립하고 이제 뭘 하냐면 일본과 전면전을 벌이겠다. 우리가 한국 광복군을 인천에 상륙시켜서 서울을 탈환하고 일본군을 몰아내겠다는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어야 되고 성공했어야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해 버립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 외에도 이어서 시간대를 조금 당겨볼까요? 임시정부가 이제 세워질 무렵에 도 독립운동을 계속했어요. 이거 헷갈리지 말아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국 광복군까지 얘기했죠. 한국 광복군은 거의 우리가 독립되기 직전까지 상황이에요. 직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를 좀 당겨볼게요. 3.1 운동 하던 그 시기입니다. 3.1 운동 하던 그 시기예요. 아직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울랑말랑 할 그 시기예요. 그때 있었던 독립군 활동을 하나 소개시켜줄게요. 그건 뭐냐면 홍범도와 김자진 장군의 대첩들입니다. 홍범도 장군 대단한 분이죠. 이분은 우선 봉오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본군을 완전 박살을 내렸습니다. 이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몰살시켜버려요. 일본이 사실 만주 아까 중일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중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가지고 홍콩공항에서 뭐 축하회를 벌였다고 했는데, 그 중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시간을 땡긴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 이제 만주를 먼저 침략을 해요. 중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만주를 먼저 침략하는데, 침략해서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한국 독립군들이 이렇게 만주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네. 얘네들부터 진압해야겠다 하면서 독립군들 진압을 나서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이 사람들을 몰고 몰아서 한 곳에 봉오동이라는 곳에 이제 가다 놓고 이제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게 되죠.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이때 만주로 보낸 일본의 최대 병력이 모조리 이때 사망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대첩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이 전투 이후
이제 연해주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아주 먼 곳으로 소련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돼요. 이런 큰 전투를 치렀던 이 장군이 카자흐스탄에서 극장 이제 극장 판매원 그런 직원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장군이 대우를 못 받고 극장 직원으로서 연명하다가 돌아가세요. 그거를 1, 2년 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공군을 동원해서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우리나라로 유해 돌아가신 시신을 모셔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홍문동 장수는 봉오동 전투만이 업적이 아니에요. 김좌진 장군과 함께 연합해서 청산리에서도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렇게 독립군 활동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이 독립군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가끔은 연합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나니까 임시정부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임시정부가 조금 재정난에 따라서 힘들었지만 김구가 안정화시키고 한인 이국단의 활동에 따라서 한국 광복군으로 모든 독립군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 흐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일본은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흐름 이제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질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중일전쟁 이렇게 들었죠. 중일전쟁 승리해서 홍코 공원에서 이제 축하회를 벌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윤봉길 의사께서 이제 폭탄을 터뜨리셨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때 중일전쟁도 일으키고 그 중일전쟁이 더 나아가서 세계 2차 대전을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전쟁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일본은 확실하게 조선을 수탈해야겠다. 조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야겠다. 그러면 그 조선이 어쨌든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선 사람들도 군대에 동원해라 라고 시작한 거예요. 조선의 모든 것들을 군대에 동원시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어쨌든 우리가 식민지진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니들 일본하고 다른데 우리가 왜 니들 전쟁에 들어가? 라고 하니까 일본이 이제부터는 언제부터 조선이 다른 민족이었어? 이제 조선도 일본 민족이야. 그러니까 조선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조선이라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인 신사참배를 강요하고요. 우리말을 아예 못 쓰겠어요. 우리 문화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니들도 니들 조선인이 아니고 이제 일본인이야. 그러니까 니들도 이제 우리가 벌인 전쟁에 들어가. 이건 거죠.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옛날부터 조선은 일본 땅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창씨 개명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 이런 식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를 바꾸고 나서 이제부터 조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기 시작한 거죠. 어린 학생들까지도 전쟁에 동원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뭘 만드는 거 있잖아요. 군사 물건 폭탄 이런 거를 만드는 데도 동원되고 그 다음에 댐 만드는 데도 동원되고 사람들을 막 강제로 막 데려와서 일 시키고 돈도 안 주고 일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막 학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것들로 다 나쁜 일이지만 진짜 나쁜 짓도 많이 벌이죠. 뭐냐면 위안부입니다. 뭐냐면 일본군들이 이제 자기 성적인 그런 이제 군대에 가면 전쟁을 벌이니까 성적인 도구로서 우리나라 여성들을 잡아가서 걔네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력을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데려가서. 그게 바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그리고 뜻 있는 분들이 많이 항의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일본이 만든 문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조선의 여자들 데려가서 위안부로 만들어라. 성폭력을 저질러라. 이런 식의 문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부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확실히 사과받지 않고는 다시 그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선의 우리 민족의 문화가 없어지면 큰일 나겠다. 정말 우리가 일본이 돼버리겠다. 해서 우리나라 민족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한글을 보급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한글을 없애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조선의학회에서는 우리말을 지키고 보급하려고 노력했고요. 한용운, 이육사 등은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내용 정리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고요. 바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1번 문제. 가와 나의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진력 양성 운동을 했고 흥사단을 가서 이제 자금을 대어줬던 이 사람 누구죠? 네, 안창호님 되시겠습니다. 일단 가상을 전문해가지고 신흥무화학교를 만들어서 독립운동가들을 끊임없이 배출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요람을 만들어 주셨던 이분 바로 이회영 되시겠습니다. 이 두 분은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한인 예국당을 구성했으며 이봉창, 윤봉길 의결을 지휘했다. 근데 여기 선생님 문제에서 좀 잘못 썼는데 임시정부 수립은 아니에요. 수립은 다른 분이 하셨고 수립한 뒤에 참여를 하신 분이에요. 요건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 바로 김구 되시겠습니다. 수립은 아닙니다. 수립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안정화했고 그다음에 한인 예국단을 구성했고 이봉창, 윤봉길의 의결을 지휘했던 분이시죠. 수립은 아니란 거 요거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시면요. 각 인물들이 했던 일들을 한번 연결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홍코공원의 의거가 있었고요. 홍범도 형은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유관순은 3.1운동을 전개했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들과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과를 잘 조합해서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한 뒤에 잘 안 된다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독립된 나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은 좀. 예.